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일엔 22 집행위원 겸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 27일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습니다. 22 인사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존의 6월 금리 인하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한 유로화 약세가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012년 4월 4일 이후 최고치인 1.042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채와 미국채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리겠지만 일부에선 담보주택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나타나 결국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못 갚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며 달러 인덱스가 105를 꾸준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미국 달러화 반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수급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시장도 특징적인 흐름은 딱히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투자 전설이라고 꼽히는 롭 아노트 회장이 엔비디아에는 거품이 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주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도 다시 또 달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잠시 후 23시에 발표됩니다. 델러스는 연은이 집계한 제조업 활동지수가 23시 30분에 나옵니다. 0시 30분에는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새벽 2시에는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됩니다. 내일 21시에는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확인하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 선물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미장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해외 선물 움직였던 어떻게 보면 변동폭, 그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종가, 월요일 날 휴장이었을 때는 금요일 종가까지는 항상 내려간다. 이건 수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거래에 임하셨다 그러면 아마 오늘도 수익을 내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오늘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지표나 그리고 또 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이신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항생과 호주 달러 관련해서 또 오전 9시와 그리고 10시에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하게 되시면 이렇게 파워 노트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만의 다양한 매매 기법 노하우가 담겨 있는 파워 노트가 되겠습니다. 함께하시면서 이 노트까지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의 현재 시세부터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래량에 실려주면서 개장과 동시에 긴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10시 32분경 18,936선까지 올랐고요. 그 이후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시 47분경 18,839선까지 찍고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이 0.1% 정도 하락한 18,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요. Fed's Bowman would have backed waiting to taper balance sheet runoff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몇몇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던 가운데 그중에서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도쿄에서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2021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했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20년 연준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은 적절했지만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6월부터 연준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의 월간 감축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여서 증권 보유량의 축소 속도를 늦춘다는 방침인데요. 즉 양적 긴축의 속도, 이 돈을 걷어들이는 양을 줄인다는 것이지 이것을 금리 인하로 오해하지는 말라라고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사실 오늘 이 보우먼의 이야기, 발언이 저는 되게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기 위한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오늘 연준 보우먼이 얘기했던 부분은 네. 쉽게 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좀 상급자들 주식 미국 주식을 하는 상급자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이게 연준의 네네. 대차 대조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어떠한 재무 보고서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뭐 대차 대조표 예전에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금전출납부라든가 매입, 매출 이게 이제 대차 대조표거든요. 네네. 이것도 연준에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준의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연준의 자산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채, 네. 그다음에 미국 모기지론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우먼이 얘기했던 게 이제 뭐냐면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연준의 자산이 국채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국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네. 살 때 현금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 상품권이 됐던 뭐 무슨 백화점 하다못해 구두 뭐 이런 상품권까지 싹 연준이 사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연준은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은 뭘 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에 팔았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있는 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긴축 정책을 계속 썼는데 회수하는 속도를 줄이겠다.
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회수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이게 금리 인하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연준 위원인 보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차대조표 5월 1일 날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매주 목요일 날 공개가 되는데 이 리스트를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보고 거래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제가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늘어난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풀린다. 연준의 자산이 빠진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뉴스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덩달아 큰 상승장을 지금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결이 좀 틀린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하나의 일환이죠. 하지만 연준의 이 대차대조표는 자산을 가지고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 긴축의 좀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그렇죠.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시장이 지금 경제가 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유동성을 좀 풀어주겠다는 거죠. 유동성 약간 풀어주는 거지. 근데 그게 금리 인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관련은 없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걸 시인하는 것인지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혹시,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금리 인하는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뭐냐? 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내려와야죠. 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요.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살아나겠죠.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지수 CPI가 어느 정도 내려왔었을 때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지만 어느 정도 물가도 잡아가면서 경제도 탄탄하게 그다음에 유동성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데다가 자금을 금리 인하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아버리고 경제도 못 잡아버리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고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적 긴축의 속도를 좀 줄이는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예 별개라니까요. 아예 별개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하고 왜냐하면 시장에 좀 유동성이 그래도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지 아니죠. 않- 지금 네. 현재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겠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시장의 네. 유동성을 확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차대조표를 축소,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지금 회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팬데믹 때 풀었던 돈을 지금 회수하는 과정인데 이 회수하는 과정을 조금 늦추겠다는 것이지 이걸 시장의 유동성을 확 풀겠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하를 이거와 연관 짓는 것도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걷어들이는 양을 예전보다는 조금 축소를 한다. 그 정도이지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금리 인하와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금리 뭐 인상, 인하, 뭐 동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침묵을 지키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물어보지 마라.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이렇게 그나마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지금 줄여가고 있다. 여기에 시장은 일단은 좀 만족을 해라. 이러한 뉘앙스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맞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마스터님은 나스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향후에 흐름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네. 제가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걸로 보여요. 막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하진 네. 않는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바뀐다. 이렇게 현재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을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지금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전략 우리 마스터님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나스닥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우상향을 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가요? 오늘 아니죠. 우상향이라는 것은 네네. 오늘 당장 우상향이 아니고 네네. 크게 우상향이지만 모든 장기적으로. 차트는 우상향이 가면서도 또 조정을 주고 또 네네.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이제 이런 타이밍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미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고 또 PC, 네,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또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이때 이렇게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상 GDP 수정치는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얘기해서 예상치가 저번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상치 발표는 다음 달에 수정치가 발표되고 수정치가 발표된 이제 다음 달에는 확정치를 발표해요. 똑같은 분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 예비치 발표할 때 GDP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흡수가 돼가지고 반영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치는 크게 상관이 없고 PC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PC 지표 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해선시대에 또 오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 봤을 때 나스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이 양봉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음봉이 강하게 나왔었어요. 도치 캔들이 일봉상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와서 저는 이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겠거니 했었는데 다시 양봉으로 장군, 몽군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양봉 위에 지금 상단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다시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18,350 라인까지 올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선제적으로 이 라인이 일단은 깨져야만이 내려올 수가 있겠죠. 현재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가격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조지표 자체는 지금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는 큰 폭의 급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라인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죠. 금요일 날 종가 아래로 오늘 끝나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 조정은 18,350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모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0분짜리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현재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오늘의 중요한 자리는 18946입니다. 18946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오늘 유럽장 초반에 시작이 되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출현이 됐어요. 강한 양봉으로 출현한 이후에 바로 그냥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중요한 자리가 18,946인데 이 라인이 이탈됐죠. 다시 나스닥이 18,945, 946 이 라인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18,910까지는 다시 보실 수가 있다. 현재 18,945, 946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도로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하단은 18,822 라인.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8,946 위로 다시 올랐으면서
종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직전 고점이겠죠. 오늘 유럽장에서 찍었던. 그러면 전전 고점인 19,023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38선 18,946, 18,946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8,946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하단은 18,821까지 보시면 된다. 나스닥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38선은 18,946선입니다. 18,946선을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가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법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 노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내일 함께 하시면서 선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5일의 시세와 더불어서 5일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전 거래일 마감했던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긴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일 차트인데요. 10시 10, 특히 개장과 함께 긴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10시 31분경 79.4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10시 50분 넘어서부터 지금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많은 음봉들이 출현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7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또 그래도 조금 지금은 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살짝 힘을 내주면서 1.72% 정도 상승한 79.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요, OPEC remains optimistic about global oil demand. 오펙은 글로벌 오일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하이탐 알 가이스 오펙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상대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세계 오일의 수요 증가량은 전년 대비 하루 180만 배럴, 평균 1억 630만 배럴로 더욱 견고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요 불안과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일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또 올해 초 회복세를 보인 세계 경기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도 또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펙에서는 현재 오일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6월에 또 있을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조금 골 때리는 뉴스인 게 뭐냐면 오펙 사무총재가 그랬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네. 근데 우리는 감산할 거다. 네.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네. 누구들 뭐 아니고 그러면 오일 값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오펙은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앞으로 국제 시장에 원유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감산할 거다. 참 못돼 먹은 그러한 발언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세계 경제가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전 세계 글로벌 전체가 순조롭게 회복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죠.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전체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아까 소두의 앵커께서 우리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22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거의 확실시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22 유로존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의 어떻게 보면 완화 정책이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원유 수요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1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사우디, 그다음에 쿠웨이트,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감산을 하자는 쪽이고 나머지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감산 못하겠다. 더 늘리면 늘렸지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겠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전문가들은 감산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지금 오일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이제 계속해서 오일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지금 거의 뭐 생산 지표라든가 이건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굴뚝의 연기는 지표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의 원유 주요 최 1위 소비국가죠. 소비국가고 수입국가인데 지금 중국의 앞으로 경제가 시장이 납득할 만큼 그만큼 성장세가 있는지 그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일단 오펙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회복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요는 확실할 거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번 6월 1일 날 감산까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는 오일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오일과 관련해서도 전망을 주셨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회의에서 감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은 향후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려면 중국의 경기 지표 회복세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확실한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돌파할 그 시그널이 중국과 관련된 지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감산 합의 발표문이 이제 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감산을 기존에 감산했던 그 양만큼 감산할 건지 네.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더 감산할 건지 이게 이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네.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2일 주말 지나서 보면 이제 감산이 어떻게 됐다 뉴스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랍 국가는 일요일 날 쉬지가 않아요. 증시가 문을 엽니다. 네. 그때 증시 뉴스를 여러분들이 좀 서치를 하시면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감산 그 양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받던가 아니면 감산 양이 전에 거보다 줄었거나 감산 합의가 파기되거나 네. 이러면 다시 오일은 하방 압력을 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감산을 하더라도 어떤 정도로 감산을 하는지 그 규모의 양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상품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왜 향후에 감산을 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인 건가요? 아니면 오늘만 매수입니다. 오늘만 매수요. 네. 오늘만 매수고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산 합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몰고 라파 지역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동발 리스크에 좀 가깝고 그 주변 국가들 이란의 지금 어떠한 형태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겠죠. 먼저 일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우리 앵커께서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갇혀가지고 79.4 하방은 77 벌써 지금 5월 한 달 내내 지금 여기에 갇혀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이 확연하게 양봉이 딱 떡하니 이렇게 올라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방이 음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그냥 뚝 떨어져 준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박스로 오다가 이러한 양봉이 이렇게 촥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라인을 이제 지지를 받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봉이 나오든 하방에 음봉이 나오든 이렇게 이 박스권 상단을 좀 강하게 돌파 내지는 이 하단을 강하게 하향 돌파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시그널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러한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말에 있을 오펙 플러스의 감사한 합의 이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60분짜리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는 지금 현재 제가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오일의 38선은 78점 정확하게 67입니다. 78.67은 제가 계속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렸던 자리가 78.67이고 정확하게 찍었던 자리가 79.46입니다. 79.46 분명히 간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밑에 QR코드 누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78.67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지면 다시 78.67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 물론 현재로서는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좀 79.46 위까지 올라선다라고 하면 80달러까지 오늘 밤중에 다시 상승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러려면 79.46 위로 강한 양봉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2차 반등 8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장중에 나중에 뭐 새벽 1시, 2시 이후라도 78.67 아래로 이렇게 또 훼손이 되는 음봉이 나온다.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매도세가 꺾일 거지만 매도세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78.67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1차 청산은 79.4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신호가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오펙 회의 때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도 또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주말에 나올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파악하시기에는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 노트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망과 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잘 참고를 하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노트도 받아가시고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나 싶었던 골드였는데요. 10시 31분경에 2363선까지 올라와 줬는데 그 이후로는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1시 6분경 2348선까지 내려왔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78%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23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드와 관련한 또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와 관련한 이슈 Why interest rates aren't stopping gold? 금리가 금값을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를 올려도 금값 랠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금리와 금은 디커플링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될 때에는 금값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또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인 긴장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둘째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을 겪으면서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던 금에 대한 매력이 커졌고 또 현재 미국의 이 재정 적자도 심한 편이고 스태그플레이션 등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트코에서도 요즘 금이 잘 팔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코스트코 금이 잘 팔리는 이유는 금도 선호하지만 코스트코에 대한 신뢰도 있기 때문이라며 금 ETF보다 실물 금을 더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관련해서 골드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은 고금리가 장기화되어도 금값 랠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마스터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원래 금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강하게 촉발됐던 원인은 뭐냐면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4차례 정도 할 것이다 라고 2024년 경제보고서들이 각 아이비들, 인터뱅크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나타나면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줄어들
들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금을 사겠다. 네. 그러면 금이 더 수익률을 많이 줄 것이다. 이걸로 촉발이 돼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5월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뭐 내용들을 보니까 연내에는 지금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많이 해봐야 두 차례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현재 지금 5월 지금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후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금 선물 쪽에서 이러한 매수세가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지금 금 선물 외에도 사람들이 물리적인 금을 대량으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체로 금을 많이 지금 물리적인 금, 현물 금을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보통 중국하고 인도예요. 네. 보통 중국하고 인도는 또 결혼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또 거기도 결혼 시즌이에요. 5월, 뭐 4월, 5월, 6월이 이제 결혼 시즌인데 결혼 시즌 되면 모두 그냥 금칠을 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금 소비가 굉장히 1년 중에 가장 금 소비가 많은 때가 또 4, 5, 6월 달이 금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금 선물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옆집 뭐 순이는 금을 샀대. 우리도 뭐 하다못해 뭐 한 돈이라도 한 양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따라서 금을 사는 투자적인 심리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금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금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자산에 속하죠.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골드, 그다음에 미국 국채,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위험자산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투자 상품들 그중에서도 주식은 위험자산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현재 골드는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또 적어도 2번 정도만 금리 인하를 해줘도 그 자금, 그 유동성으로 금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을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그런 뉴스가 많더라고요. 또 Year of Metal, 그러니까 올해가 금의 해라는 건데, 네, 금의 랠리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고 이 기사에서는 금 ETF보다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산 실물 금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마스터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신가요? 근데 현물을 사면 네네. 거기에는 세금이 붙죠. 네. 부가세도 붙고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요. ETF라든가 이런 건 이제 물론 거래세라든가 이런 게 붙겠지만 현물을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ETF라든가 이걸 예를 들어서 금 선물은 좀 위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니까. 그러니까 ETF나 이런 상품군을 여러분들이 선호해서 골드는 사시는 게 좋지. 뭐 굳이 현물로 골드를 살 필요는 없죠. 근데 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요즘에 또 골드도 뭐 비너스상 뭐 이런 골드 뭐 예전에 그 뭐 신전에 있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금을 많이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수집하는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현물을 살 수가 있겠지만 재산 증식을 위해서 골드를 산다. 이건 저는 좀 뭐랄까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세금이 굉장히 말도 못하게 높아요. 일단 부가세가 10%가 들어가고요.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그 차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네. 골드는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한 2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겠습니까, 현물을?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준다. 뭐 나중에 뭐 돌잔치 때 내가 써야겠다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골드는 현물로는 그냥 소량만 내지는 뭐 내가 뭐 목걸이를 산다거나 팔찌를 산다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세금도 세금이지만 저는 또 혹여라도 금을 도둑 맞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막 이런 그런 걱정도 부분, 하게 네, 될 것 같은데. 분실 걱정 네, 당연히 네.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금을 인플레이션의 해지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도 이제 골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드를
현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ETF 정도로 해지용으로 이제 네. 우리가 보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과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마스터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특이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시점에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네.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먼저 일봉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음봉 3개가 떨어지면서 강한 하락을 연 3일 동안 주도를 하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337.5달러 이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보시게 되면 일봉상 캔들이 어떻습니까? 딱 십자가 모양이죠. 이 십자가 모양은 뭡니까? 천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결과니까 매수가 있더라도 다시 쭉 떨어지고 매도가 있더라도 다시 원위치 오고 그러니까 팽팽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감히 남한산성이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게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관망을 해야죠.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 이건 매수다. 그랬다가는 다 죽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보조지표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의문이죠.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2337.5달러가 일단은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큰 의미를 지금 현재 두고 있는 거고요. 60분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윗골이 달고 떨어지고 또 하방으로 내려가다가도 다시 말아버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천군 백군으로 계속해서 팽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시황 설명을 했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이 자리 2353.5가 깨지면 이 자리가 되겠죠. 이때 매도를 들어가라. 매도를 들어가서 목표가는 정확하게 이 자리를 또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아침 시황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다가 하면 큰 수익을 냈겠죠. 시황은 QR코드 누르시면 시황이 나옵니다. 일단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하지만 매도보다는 지금 매수가 조금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2356 이 자리 위로 2356은 계속해서 어제부터 지금 오늘 오전장까지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자리죠. 이 위로 뭡니까? 딱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이제 방향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향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2356에서 정확하게 2368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만약에 골드가 2356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2368달러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상승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2368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방향을 틀 거예요. 어떠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러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골드를 거래하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접근을 하지 마시고 현재 시간 지금 11시 30분인데 12시에 과연 2356 위에 안착을 하는지 이 위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진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골드는 거래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2356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매수가 되는데요. 지금 2356이 아니고 지금 하방으로 2350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다시 하방으로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골드는 2341달러 오늘 찍었던 저점 부분까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방은 2350이 하향 이탈이 되면 매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2356 위로 올라타면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 목표가는 2368까지 보는 전략으로 오늘 골드는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356과 2350 이 자리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을 하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골드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56을 안착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늘 또 전략을 주신 거고 지난번에 2337선을 지지한다면 꾸준히 금은 상승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유효하신가요? 2337이요? 네. 예, 지금 2337이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저번 주 화요일인데 벌써 정확하게 2337을 계속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관망한다는 이유는 이 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은산 마스터님께서 금 계속해서 좋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올해 목표가를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공개 방송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그 가격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래에 정보가 나가고 있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와 10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움을 주실 거고요. 특히나 내일은 항생과 호주 달러 관련한 전략, 이 접근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갑자기 방송을 하는 도중에 속보가 떴는데요. 바로 북한 대남 전단 추정의 미상 물체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이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경기나 지금 강원 접적 지역 일대에서 식별이 되어서 군에서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외 활동은 좀 자제를 권고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밖에 나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선시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희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급락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캔들이 금요일 종가 아래로 끝나게 되면 18,35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변곡점을 18,946포인트로 잡고 여기에서 매도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8.67달러 이 선을 지지 혹은 저항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골드인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 상황에서 오늘 일봉이 또 도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진입하시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2,356달러 지지 후 돌파 시에는 2,368달러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 핵심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